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은 추워졌고 12월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최근의 횡보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은 쉬어가는 자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쉬어가느냐?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죠?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뭐 차트에서도 나타나듯이 박스 하단 부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지금 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이제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 그죠? 계속 이렇게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연출될 때는요, 달려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회가 있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자꾸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투자만 하시고 전체적으로 약간 관망하는 그런 시장 대응 포인트가 유효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세 컨셉을 약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 이제 9월 달부터 나타났던 그 베어마켓 랠리, 2차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는 대형주들이 일정 정도 수익률을 주는 그런 구조였다라면은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뭐냐면 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은 쉬지만은 말입니다. 항상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의 흐름은 계속 바뀌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라는 얘기는 좀 대형주 군단들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내지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섹터별 개별 종목 랠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구간에서 수익이 나지만은 그 주기가 상당히 짧아지고 있다라는 점. 뭐 앞에 우리 이제 방송했던 전문가님도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되게 시세가 순환이 짧게 나타나죠.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쉬는 게 맞아요. 초단기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뭐 그러신 분들, 데이 트레이딩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만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그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이지, 지금 장은 크게 먹여주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점, 이걸 먼저 염두에 두는 가운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세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지, 최근에 보면 이제 약간 시각을 바꾸면은요 또 이제 단기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은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수익의 포인트까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어제 오늘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갔는데 뭐 큰 의미는 없죠. 이제 올라간 배경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은 뭐 하루 종일 그랬을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 모닝 뉴스부터 해서 CPI, 그죠? CPI 이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에 7.7%인가요? 이제 그랬는데, 지난달보다 상당히 CPI 지표가 이제 줄었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물가 부담이 약간씩 덜어졌다. 물가 부담이 덜어졌다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간 상쇄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폭이라든지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 그 발표 이후에 나타나게 될 뭐 베이지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뭐 약간 뭐 이전보다는 공격적이지는 않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 안도감, 뭐 이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단편적인 얘기가 되겠죠. 뭐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뭐 바뀌었다거나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가 변화됐다거나,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제 단기 지표에서 CPI 지표가 당초 예상치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줄었다라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상승 곡선이 어느 정도 이제는 약간 정점을 찍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어제 오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나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또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FOMC 회의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이거는 매달 나타나는 사실 연례 행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긴축이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크게 변한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는 이번에 이제 CPI가 약간 줄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뭐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거두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약간 주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요, 이제 경기 회복 신호, 시그널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와야지 이제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가운데 계속 금리 이슈, 그죠? 물가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이게 계속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 국면에서는 이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그런 단기 변화 흐름을 줬지만은 이건 단편적인 부분들이고 큰 틀에서의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390과 그다음에 2500선을 중심으로 하는 박스 트렌드 하에서 시장은 이렇다 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지리한 어떤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보시면은 지표를 한번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차트의 흐름은 상당히 심플해요. 심플하다라는 것이 뭐 모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난주 이제 수요일 이후에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현상이죠,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은 제반 단기 이동 평균선. 지금 보면은 단기 이평선이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 이 국면에서는 단기 이평선이 계속 우상향의 패턴을 보였다라면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단기 이평선이 하나로 뭉쳤죠. 이거는 뭐 이제 박스에서 제한적인 변동.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 차트도 상당히 몸통이 작은 일본 캔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나타난 뭐 종합주가에서 20포인트의 상승의 흐름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지금은 박스 하단 부분이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한 2주 동안 박스 하단을 2400 전후.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정확하게 2382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정 정도는 약간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시장이 어떤 그 힘 있는 시세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수익률,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을 보인다거나 뭐 이런 흐름이기보다는 각 매매 주체자들이 지금은 팔짱 끼고서 약간 관망하는 그런 국면이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만 빠른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배경이 뭐냐? 간단해요. 그 배경은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그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회사에다가 맡겨 놓은 자금. 그게 이제 고객 예탁금.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탄활이죠. 탄활. 그죠? 탄활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다시피 연중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차트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저기 고객 예탁금, 요게 지금 고객 예탁금인데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은 어디 갔어요?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은 지금 바닥 수준에서 기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신규 자금은 전혀 안 들어와요. 주식시장에. 그리고, 지난달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예탁금 쪽에서 특히 주식형 펀드 쪽에서 말입니다. 상당히 환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신규 투자 자금 유입이 멈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주가가,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리 인상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예탁금이 빠진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겠지만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판돈이 이 고스톱을 치더라도 제가 자꾸 이제 고스톱 비율을 두는데 잘 고스톱은 못 칩니다. 근데 판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딸 수 있는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시장 체력이 약화됐다는 얘기는 지금 고객 예탁금 수준이 최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어떤 종목들이 말입니다. 연속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두에 시세가 상당히 단기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올라가면 또 빠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던 애들이 한번 하루 이틀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밀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가 줄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서 뭡니까 매도 그 물량들을 받아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탁금 수준이 바닥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체력이 약화되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시세들의 어떤 흐름이 단기화된다거나 연속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 체력이 많거나 아니면은 예탁금이 많을 때는 뭡니까? 자꾸 사주고 더 올라가서 사주고 올라가서 사주고 이제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예탁금 수준이 바닥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점에서는 살 수 있는데 가격을 올려 붙여서는 살 수 있는 힘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프로그램에 의한 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요, 거래량이 준다거나 전체 시장의 거래량이 준다거나 고객 예탁금이 줄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이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현물 가지고서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선물을 가지고서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웹도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매수 포지션을 취해놓고 이제 메이저들 쪽에서 아니면 뭐 메이저 투기 세력 쪽에서 선물에서 미리 롱 포지션 취해놓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과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늘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바스켓으로 비차익으로 한 1,000억, 2,000억 사면은 종합주가에서 20포인트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종합주가에서 20포인트 올라가면은 선물은 어떻게 됩니까? 한 2포인트, 3포인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선물 2포인트, 3포인트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웹도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 거래가 말라 있거나 아니면 시장의 체력이 급격하게 줄어있는 장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새롭게 뭐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오늘도 보시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뭐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갔다. 뭐 올라간 배경은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게 뭐냐면 오늘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한 2,550억 정도가 유입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지수는 올라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특히 선물 투기 세력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서 수익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 현물을 가지고서 뭐 힘 들여서 해봤자 사실은 아주 단타매매 잘해야지 수익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속에서 또 잘못 들어갔다가 또 물리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시장의 체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거래량 수준 바닥,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라든지 수준이 바닥, 그리고 예탁금 수준이 바닥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안심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에 의한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박스가 딱 설정이 되어 있거나 그 시세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자리. 저는 어김없이 웹도독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서 얘기 안 해요. 그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언제입니까? 그때 월말, 11월 말 같은 경우에 이게 프로그램 동향이라든지 이것들을 보면은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팩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11월 말에 그 뭡니까? 윈도우 드레싱 들어오면서 그때 프로그램 매수 9천억 정도, 그죠? 9천억 정도 유입될 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다음 날 되면은 주가 밀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어떤 그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기업의 실적에 기반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돈이 좀 천천히 들어오면서 시장의 정상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약세장 국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계산해 두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특히 지금은 거래가 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한 웹도독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이제 당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종목의 흐름은 제한적인 종목별 흐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달하고 그 이제 흐름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국면 어디 갔습니까? 잠깐만요. 네, 이국면하고 지금 이국면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이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체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움직였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체력이 돼서 움직였다는 자리는 얘기는 이때는 대형주들 중심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장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국면은 말이에요. 사실은 뭐 단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번다. 뭐 나는 돈을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있겠지만은 이건 지금 장에서 돈 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운이 좋은 거지.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의 거래량이라든지 시세가 뭡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계속 이제 바뀌는데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시장에 국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대형주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일부 대형주들이 약간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전부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추세가 깨진 것들이 오늘 반짝반짝 그냥 빨간불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하루 이틀 올라가면 또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히 시세 흐름은 뭐예요? 중소형주로 가고 중소형주 쪽에서도 뭡니까? 개별 섹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섹터 쪽으로 이제 시세가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지난주부터 이제 움직였던 것이 화장품 움직였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화장품 움직였죠. 게임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시장의 국면에서 대형주가 쉬고 대형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전체적인 체력이 좀 고갈되어 있을 때 뭡니까? 가벼운 애들 그리고 가벼운 가운데서 많이 빠져 있는 애들 걔네들 쪽으로 입질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최근 시장의 흐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타나고 이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이 본격적인 개별 종목 장세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의 국면을 볼 때 본격적인 개별 종목의 수익률 장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있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찝쩍찝쩍 되는, 쉽게 해서 찝쩍찝쩍 되는 것이지 그 흐름들이 연속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또 밀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뭡니까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두더지 있잖아요. 두더지. 그죠? 두더지 잡기식으로 종목들이 그냥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예? 그때마다 때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되게 그게 짧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시세들이.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한번 시세 대응을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강한 애들의 경우에도 2, 3일 정도 올라가면은요. 그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정도 또 빠지면서 올라갔던 거 다 또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최근의 흐름들이. 그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일부 섹터는 이제 그렇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는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죠? 어설프게 들어가면 그냥 여지없이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괜히 그냥, 여러분들이 뭐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갈 필요는 없다. 지금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그런 그 자리가 된다.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도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종목들의 흐름은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의 흐름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삼성 SDI예요. 이제 차트를 좀 계속 잡아줘 보세요.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애들이 오늘 그냥 반짝 그냥 올라간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뭐 삼성 SDI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하나 솔루션 같은 애들 올라갔는데 전부 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가운데서 이제 살짝 고개만 쳐들어 준 거란 말이죠. 그죠? 이거 보시면 LG 이노텍도 그렇고,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근에 빠졌던 애들 쪽에서 고개만 쳐든 건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이게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네들이 올려붙인 그 수급의 배경에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체력이 여전히 고갈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일정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어떤 매수의 확충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갈 때마다 주도지 잡기 하는 것처럼 특히 대형주의 경우는 지금 컨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머리 쳐들 때마다 때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경우는 그렇고 중소형주들의 경우는 뭐냐면 이제 순환이에요. 오늘 뭐 제약주들의 경우가 많이 올라갔는데 제약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순환매가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소형 저평가되는 애들의 경우에도요. 이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이 순환으로 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은 큰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업황의 변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의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세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제약주들의 흐름은 뭐 단기 대응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단기 대응의 타켓만 보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약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일부 게임주들의 경우도 오늘 뭐 올라간 게임주들 쪽에서도요. 이제 그동안에 MC소프트가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추세선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 게임주들의 경우도 뭐냐면 많이 빠졌던 애들이 순환이 돌아오는 모습. 오늘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면면을 보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기 순환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한 3, 4일 정도 밀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시 사야 돼요. 예.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요, 여전히 시세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오늘, 내일 정도 눌림목 들어오면은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순환 흐름을 겨냥한 저가 매수 포인트는 유효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 최근에 금융주 쪽에서도요, 저는 이제 증권주를 계속 좋게 보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순환이 돌아가는 가운데서 후발주들이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선발주들이 약간 쉬었거든요. 걔네들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순환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금융주, 증권 아니면 은행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막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아니 예를 들어서 돈이 지금 안 들어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큰 손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박스권 트렌드의 그 기본 흐름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순환 흐름이다. 그러니까 타겟을 잘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지수의 흐름은 지난주 이어서 계속 그 2390선,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2382포인트인데 그걸 저점으로 하는 그 단기 박스 대응.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은 그래서 매도보다는 지금 저가 매수 자리가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흐름은 2450선까지는 계속해서 보는 자리. 그리고 이제 타겟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 순환을 겨냥한 매수다. 다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은 사서 길게 가져갈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쉬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부 자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길면 한 2박 3일, 1박 2일 정도로 지금은 짧게 끊어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익 났는데 안 팔잖아요.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최근에 흐름이. 트렌드가 그렇거든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체력이 약화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집중력을 발휘하시고 좀 매매에 자신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의 경우는요.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좀 순환이 빠르게 들어갈 때는요. 잠깐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자신 없는 분들의 경우는 그런 대응하시고 조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대응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타켓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대응 관점으로 현장세를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